2023년 1월 30일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실내 마스크가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본인이 생각해서 좀 밀집돼 있다 생각하는 곳에서는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없는 바깥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호흡한 것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라고 금방 느낄 수 있죠. 그런 데는 가능하면 그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거의 3년, 2년 반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갖고 2년 3개월 만에 제일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고 또 말을 하면서 언어 생활에 지능 지수와 연결이 심각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 지능, 언어적 지능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국가바이러스센터 못지않게 공공병원, 공공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확충, 시스테마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좀 이따가 그놈 녹화하러 가야 되는데 어제부터 계속 걸린 뉴스가 있어 갖고 채널A, 조선일보, KBS 여러에서 마약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채널A 같은 경우는 건물이 통째로 마약센터, 대마 재배, 판매, 투약까지 체포되는 장면까지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콜릿 포장 속에서 마약이 나오고 향수병에는 필로폰이 있고 아예 파티룸에 대마가 가득, 아예 대마를 거기서 키우면서 이런, 그래서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했어요. 이것이 저기 시골 어디가 아니라 서울의 음식점 지하 창고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포차 같은 그런 데, 그리고 이제 원데이 원클럽, 원데이 원파티 클럽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걸 몰랐냐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국제우편을 통해서 이걸 들여온 외국인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마약 사범이 12,000 최대다. 근데 참 이상하죠. 생각해 보시면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마약에 대한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니 안 했니 해도 어쨌든 검찰의 마약 관련된 그 수사 조직에선 지속적으로 마약을 수사를 했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 신호도 하고 또 열심히 잡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죠? 잡는데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원래 안 잡았다가 이제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 때문에 마약을 많이 하거나 또한 마약의 재범인 부분에선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여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김포에 파티룸이 있었다. 대마 소굴. 경기 북부, 아까 건 서울 지하고요. 여긴 경기
경기 북부 마약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김포의 한 창고 했더니 이게 진짜 파티룸이었다. 그러니까 뭐 김포 같은 데도 신도시가 있고 그런데 이 조금 한적한데 창고를 해갖고 거기서 마약 파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닝썬 같이 클럽 유흥업소에서 마약 사범이 454, 전년 대비 3배, 이런 등등 이 많은 기사들이, 그리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로 많이 이 마약거리가 활발됐다, 뭐 3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뭐 청소년 마약 10대, 20대의 마약 관련된 부분에서도 10대가 총책이다. 이거는 뭐 MBC 보도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이 454명으로 5년 전보다 3배. 2020대가 5,000명. 그래서 소년원 교육과정의 약물 중독 예방을 추구하고 소년 보호 관찰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속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적으로 말씀은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즉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법무부 놈들이라든가 경찰 놈들이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없는데 있다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마약이나 마약류는 이미 우리 주변에 다 들어와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의 대응력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일종의 엉뚱한 형태의 성과 올리기 식으로 마약 사범만을 잡아갖고 대충 처리하고 다시 빠지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한국 위험하다, 마약 청정국 이미 지위 잃었다, 그게 저도 몇 번, 열 몇 번씩 떠들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뭐 법무부나 경찰청에서 다도 떠. 근데 정작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법무부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협업 예방활동, 그리고 재범방지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 중독 예방을 요청.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청소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얼마만큼 하겠다는 거냐? 그럴 예산이나 있냐? 그리고 지금 마약 사범들이 증가하거든. 그게 폭증인지 증가는 모르겠지만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재범 방지가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이 문제냐? 이게 결국은 주요한 부분은 수요 관리를 못하는 거다. 말하자면 마약에 중독되는 수 있는 청소년 혹은 20대, 이들이 결국은 마약류, 펜타닐이라든가 아니면은 향정 같은 데에 중독이 되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향정 유약 유통 체계의 문제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한 것처럼 고양시에서 어떤 의사놈이 그런 거를 버젓이 유통시키는 구조 같은 경우, 그런 걸 왜 두드려 잡지 못하느냐? 실제로 향정이나 마약류 같은 것이 대규모로 유통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의사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제약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데를 먼저 두들겨 잡아야지 거기서부터 공급을 막고, 수요는 이 재범 방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10대, 20대들을 효과적으로 거기서부터 이거 마약으로부터 아니면 향정으로부터 거저 나올 수 있게끔 어떤 건강한 정신건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근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 소년원 교육과정 약물 중독 예방 추가를 그게 뭐하자는 개지랄입니까? 법무부 애들은 실제로는 가장 쓸모없는 조직이다. 왜냐? 법무부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 보여주려고 달랑달랑, 그리고 마약 사건 해갖고
이 마약이 심각하니까 수사 역량 강화해서 검사나 늘리고 검사 그 찌끄레기들 뭐 있어봤자 뭐 합니까? 하등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마약관리청 같은 데가 필요하고 마약관리청에서는 그 유통 과정을 적발하고 공급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의 그 마약 전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시스템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 뭐 그렇게 힘이 있는 인간이라면요. 근데 정작 마약 사범이 막 폭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뭐 10대 뭐 마약 조직 보스가 나타났다. 뭐 몇 배가 늘어났다고 뭐 언론이란 것들도 지금 막 떠들고 있지만 실제 그런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실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많이 늘어나냐. 이게 향정부터냐, 향정이 어디부터냐. 말하자면 이게 뭐 스트레스성부터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 뽕부터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공급의 문제이냐, 아니면 수요의 문제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나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도 그렇고 경찰, 법무부 경찰은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쳐. 근데 언론이라는 것들도 뭐 저 MBC 같은 뭐 아니면 이런 조금 생각이 있는 언론도 그렇고, 보통 쓰레기 같은 언론, 조선일보라든가 뭐 이런 무슨 경제신문 뭐 이런 무슨 데일리 뭐 이런 애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이런 겁니다. 큰일 났다. 마약이 막 그냥 마약 사범이 폭증하고 있고, 야 이게 지금 파티룸에서 이질하고 있다. 막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대안이 없어. 공포는 심어줬는데 대안이 없어. 대안은 일반 교육하겠다. 뭐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게 이 언론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도대체 법무부나 경찰 애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실제로 제대로 분석한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숫자만 넣어갖고 소위 말하는 공포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주요한 형태의 어떤 부분에 자원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게 마약관리청이 진짜 그걸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금 유통구조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건지, 중장기적, 단기적, 인적, 시스템적, 이런 내용들이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껌껌이 뭐 한 달, 두 달 또 지나면 또 마약이 막 그냥 큰일이다라고 해다가 또 조용해졌다. 또 마약이 막 그러다가 뭐 마약 먹고 살인하고, 구로동에서 중국에서 온 그 미친놈 마약 처먹고 우리나라의 노인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온 마약 사범, 마약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 정부가 아니면 법무부나 이런 애들이 뭔가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는 했습니까? 제대로 작년 정책은 평가가 됐습니까?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놈들은 워낙 교활하고 영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검사 새끼들이 주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얘들은 범죄를 줄일 생각이 없어요. 법무부나 경찰 수사기관 애들은 범죄를 줄인다는 생각을 안 해요. 범죄가 있으면 때려잡는 거고, 때려잡기 위해서 자기 힘이 세지는 그걸 늘리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자체를 줄이려. 그래서 법무부나 경찰의 수뇌부들은 민간인, 즉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도 검사가 아닌, 법을 전혀 모르는, 즉 사회적인 정의 이쪽에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 범죄를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범죄 현상을 유지하는 거, 줄게 잡는 게 본부의 목적이 아니죠. 왜 뎁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했습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게 범인을 잡아 죽이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치안 유지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어떤 인터랙션과의 사회적 이 상호작용과의 것이 치안이란. 그래서 미국 경찰청장이나 경찰의 장들은 경찰 출신도 있지만 경찰 출신이 아닌 민간인들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꼭 민간인이 해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것이 이 어떤 정무적이면서 종합적인 형태를 볼 수 있는, 즉 수사를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애들은 당연히 그 대상이 많고 자신이 힘이 세길 바래요. 그건 법무부의 검사들이나 법무부의 교정본부나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약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의 마약 정책이라는 게 마약 범죄자를 없애고 마약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 없애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통해서 공포를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에 똥 만든 인간들이 이 법무부라든가 경찰청에서 이 수뇌부에 있으니까 점점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더 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미국의 흔히 말하는 저지 드레드 같은 마약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미국의 폭력, 총기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조직 폭력이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럼 그때는 다른 어떤 걸 해야죠. 아직은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는 이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검사라든가 이런 소위 법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영구적인 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영구적인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살고 싶고 그래야 되는 어떤 그 안전사회라는 것은 그들이 최소화되는, 그들의 권력이 최소화되는, 폭력의 힘과 반폭력의 힘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폭력의 힘이 줄어들면 반폭력의 힘도 줄어들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용납을 못하죠. 검사애들이, 특수부 검사애들이, 말하자면 뭐 어떤 형사부 애들도 마찬가지고 지들의 권력이 떨어질 걸 걱정해서 적절하게 폭력을 유지하다가 어떨 때는 딱, 그러니까 퉁퉁퉁 폭력이 수준이, 그러다 이건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 그때는 이미 다른. 이 논리를 모르시나? 지금 뭐 이재명이 뭐 출석을 안 한다 하지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수사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수사 기소라는 권력을 가진, 그 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정치인에 대한 똥물 튀기도 있지만 마약 사범을 그냥 놔줘 갖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결국은 뭡니까? 마약, 사기, 다단계 사기,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분명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금융감독 같은 이런 어떤 금융 통제의 법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이 방치하고 방관하는 거죠. 왜? 난장판에 지옥을 만들어야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자 청년 전세대출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너무 구멍이 숭숭,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짜들이 짜갖고 하면 1억이 툭툭 나와. 그러면은 그걸 만든 놈이나 그거를 이 관리하는 애들은 그걸 몰랐을까? 왜 몰랐겠습니까? 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그것만 하는 애들인데 정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관리할 생각을 안 해요. 이놈들이 그러면 사기꾼 놈들이랑 같은 한 배인가?
무슨 대출 이런 것들이 너무 구멍이 많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재벌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어떤 소위 말하는 뭐 기업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놈들이 금융권의 돈을 쉽게 빼먹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엄격하게 금융감독을 안 해. 금융도 부실해져. 금융 부실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국민 세금을 메꾸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느슨해. 그러니까 어두나도 사기범들이 다 뜯어먹고 끝내 이제 전세사기라든가 뭔가 다 뜯어먹고 관리 안 해. 잡지도 않아. 저 사기범들이 저거 득실거리는데도 잡지도 않아. 그냥 난장판 혼란이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고. 어차피 기득권을 가진 놈들은 거기와 관련 없으니까. 오히려 금융권이 부실해지고 저기 전세라든가 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야지 또 정부 대책이랍시고 또 돈 쏟아붓는 걸로 막 때려고. 그러면 좋죠. 또 돈잔치하고 국민 세금으로 거기서 또 투기하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인데,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같은 놈들도 이런 사기범을 잡을 생각도 오히려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좌우 우쭈쭈 없는 놈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민주주의와 사회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범죄학의 많은 학자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나요? 소위 이 법꾸라지, 법쓰레기들이 이미 이 기득권에 지는 땅 부자들이라든가 부동산 부자들이라든가 금융 부자들과 결탁해서 이미 우리나라가 이걸 통제력을 상실했나요? 이게 너무 제 머릿속엔 이게 그림이 보이고 공포를 통해 통제하는 사회 시스템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심정,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무부 뭐 정부 무슨 뭐 마약 조치, 마약 무슨 뭐 대책 다 개소리들입니다. 저런 새끼 저런 소리 하는 거 입을 때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있다고 하면은 작년, 재작년 비슷한 조치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게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1년 뒤에 평가해 봤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고 정부 정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평가를 했다는 걸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치안정책, 뭐 형사정책 이런 것들은 뭐가 어쨌든 만들어지면, 뭐가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평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공무원들은 책임을 안 져. 그러니 돈이 저렇게 처벌려 써지든 뭐 갖다가 버리든 뭐 그걸 감시해야 될 감사원이라든가 그의 어떤 사정당국 이런 애들도 관심도 없어. 너도 나도 빚잔치 하면 끝이야. 죽을 놈만 죽어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여태까지는 고도성장을 통해서 뭉태기로 이게 날아가도 앞으로만 갔으면 되니까 밑에 죽을 놈들은 밟고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범죄와 범죄 대응 시스템과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자들이 벌리고 있는 이 지랄들을 여러분들은 눈 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그놈 녹음이나 하러 가겠습니다.